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이제 2부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이곳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하단과 같이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보시면 2064포인트대입니다. 코스피가 207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2065도 살짝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조금씩 커지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일단 뭐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위아래 포인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9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 외국인 같이 사고요. 기관이 파는데 기관 전주체가 팝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778억 원 가장 많이 팝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665.30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2시 30분 이후부터 하락 전환을 한 뒤에 조금씩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권역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다 꺾입니다. 꺾이더니 지금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이 바로 포착이 되는데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개인 외국인은 삽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52억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53억 원에서 2억 원대까지 1억 원 또 줄어든 모습이고요. 기관 파는데 전주체, 매수주체 아직까지는 기관도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전격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76원대까지 달러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약간 뭐 움직임은 크진 않은데 계속해서 밀리는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마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고요. 예,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하는 금리 인하 소식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밑에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줄였다가 또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떻게 보면 그 상승 트리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조한 반응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외국인이 장 후반부터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이번 2분기 경제 지표도 암울할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서 매도세로 좀 돌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예정된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국 GDP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만약에 반도체 상황까지 침대 겹친 격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경제 성장률이 2% 하회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미 연준이 아무래도 7월 말쯤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늦춘다면 어떻게 보면 금리 역전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악순환까지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므로 좀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스를 비롯해서 테스나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OLED 장비주들도 AP 시스템 비롯해서 소재들까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 중재위에서 답변 시한을 8월 15일까지 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일본이 추가
수출 제한에 대해서 1,100여 개의 품목까지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에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반도체 상승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상승할 이유가 없으나 어떻게 보면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심 있게 보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으로써 반도체 장비주들이 소재와 함께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한 3% 상회하는 수준에서 끝났지만 그런 부분에서 매출액 부분에서는 15% 하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원가에 대한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컨센서스를 조금 부합하거나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옮겨가는 뉘앙스로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 일진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10월달 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준공 이후에 고객사 승인과 그리고 시양산을 거쳐서 내년도 2분기 정도에 본 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캐파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고객사도 현재 SK이노베이션 1차 벤더로서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의 시설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결정을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상당 부분 소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로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8만 원, 손절가는 5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코프로 BM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중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 전부터 두 분이 굉장히 지금 바쁘십니다. 뭘 쓰고 검색하고 계신데 좋은 종목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두 분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신소장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쓰잘데기 없는 뉴스는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고요. 자, 가스텔 바작입니다. 예. 가스텔 바작 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지금 좀 다른 모습이 나오길래 다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좀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글쎄 이게 공모 시장의 어떤 상황을 설명드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신규 상장주라 공모 시장을 설명드리지 않으면 사실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얼마 신생아들 같은 그런 그 종목들은 항상 공모 시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설명드린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들에게 대해서 아마. 근데 이제 가스텔 바작은 일단은 바이오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들 기관 경쟁률이나 일반 그 경쟁률도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 1등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 에코프로 BM 다음에 그 전기차 관련주 하나 더 상장했는데 그게 이번 연도 1등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갑자기 그게 4조 몇천억으로 에코프로 BM 그 기록을 깼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공모 시장만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지금 어저께부터 19일까지 17, 18, 19 있죠. 지금 수목금에 5개 종목 공모 청약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경쟁률 엄청 나오는 거 터질 거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공모 시장에서 잘 못 받을 거 알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해외 주식 투자라고 스팸 문자 엄청 오거든요. 지금 저 그 증권사 웬만한 거 다 가입돼 있는데 차단을 했는데도 엄청나게 날라와요. 지금 각 증권사마다 자꾸 무슨 뭐 피자를 주겠다느니 뭐 한 주만 거래해 주세요. 한 주만 거래하면 백화점 상품을 주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마케팅이 먹히는 이유도 지금 왜 이렇게 스팸을 집중적으로 쏘겠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안 좋은 거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지금 공모가 5개 종목이 지금 하고 있는데 분명히 되게 흥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장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들 보면 엄청난 경쟁률 나오고, 특히나 뭐 핀테크라든가 지금 세틀뱅크도 상장했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들 그 기대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 그게 세틀뱅크가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대부분의 페이들 있죠. 요즘에 대부분 뭘로 결제하세요? 최종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페이코나 네이버 페이로 최종적으로 결제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뭐 그 계좌이체나 뭐 이런 걸로 하다가 대부분 기능은 다 있어요. 지금도 계좌이체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고, 각종 뭐 그 쇼핑몰 자체의 페이가 또 있고, 그냥 신용카드 어플 깔아서 하는 게 또 있고, 옛날에 뭐 ISP 결제라고 해서 그거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간편 결제라고 해서 뒤로 빠지면 또 페이코, 네이버 페이, 뭐 K페이, 뭐 페이 다 나와요.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페이의, 간편 페이의 기술력을 다 제공한 게 세틀뱅크예요. 그래서 핀테크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나왔어요. 세틀뱅크가.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비하면 가스대바정은 사실 뭐 별 볼 일이 없었죠. 왜냐면 바이오 업종도 아니고 핀테크 업종도 아니고 전기차 관련 업종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의류 업종에 속해 있고, 그래서 기관 경쟁률도 32.53대 1이라는, 사실 바이오나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초라한 경쟁률이 나왔고, 공모가 밴드가 16,000원에서 19,000원을 가스대바정이 제시를 했더니 이 기관들이 얼마로 됐냐면 12,000원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스대바정 입장에서는 사실 민망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우리가 공모가 밴드 하단을 그래도 16,000원 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시장에서는 너네는 안 될 것 같다 12,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 왜 그걸 말씀드렸냐면 뜨겁다고 잘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을 또 잘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세틀뱅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과관계를 확실히 할 수 없지만 너무 변수가 많아서, 만약에 시장이 좋았다면 세틀뱅크가 어느 움직임을 보였을까? 저는 저 정도 움직임보다는 더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거에 합리적 의심이 왜 근거를 더하냐면 세틀뱅크뿐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상장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상장했거든요. 세틀뱅크를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분야가 상장했는데 모두 다 안 좋아요. 모두 다.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리 공모가 뻥튀기를 했다고 해도 지금 모두 다 안 좋고, 예를 들어 세틀뱅크, 펌텍코리아, 아이스크림헤드, 플리토, AFW가 최고 기록 세운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 BM 기록 깼거든요. 그리고 이베스트, 이안스펙, 이건 스펙이나 빼고 5개가 상장을 했는데 이게 업종이 다 달라요. 핀테크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교육도 있고 IT도 있고 다 있는데 주가가 다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한 거는, 이거는 장이 좋았다면 이 정도, 이 중에 하나 두 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장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 그 실력도 좋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얘는 12,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뭐 그런 기업 많이 있었어요. 지금 안 좋게, 공모가를 안 좋게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너무 낮게 평가됐다고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올랐어요. 그게 지금 생각나는 게 아스트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다들 아시잖아요. 카이라고 불리고 뭐 검찰 수사도 받고 해서 지금 안 좋았지만, 아스트 같은 경우가 같은 그 업종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아스트가 공모 청약 경쟁률 형편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모가도 형편없이 받았는데 이걸 보세요. 그게 오히려 시장에 잘 먹혔어요. 2014년 12월 달에 상장했는데 6,500원에서 35,000원을 가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 시장에서 뜨거웠다고 무조건 잘 가는 게 아니고, 청약 경쟁률이 낮고 공모가가 형편없이 받고 스포트라이트도 안 받았던 기업도 오히려 이렇게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스트처럼.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몰락을 했는데 주가가 그 당시에 움직임만 보는 거예요.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시장이 안 뜨거워도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텔 바닥도 혹시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공모가가 너무 형편없이 나와서 공모가 밴드 16,000원을 불렀는데 12,000원밖에 못 받아서 이게 오히려 잘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시장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실.
가스세 바닥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들조차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한 달 동안 지금 되게 안 좋았다가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는데 상한가가 나온 뒤에 상한가를 찍었죠. 나온 게 아니라 종가로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19.11로 끝났어요. 어쨌든 급등이 너무 오랜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5일 정도 지났는데 일단은 그 19% 가까이 이상 급등한 부분에서 절반 이상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모가가 지금 12,000원을 받았는데 지금 12,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6,000원을 이 기업에서 원했는데 지금 12,000원 공모가 결정된 그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안 도와주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너무 낮아요. 12,000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11,000원, 목표가는 15,000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셈코입니다. 제가 이 셈코를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는다. 떨어지더라도 걸리면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반등이 나왔어요. 운 좋게. 그래서 지금 뭐 셈코가 이 급등한 부분이 워낙에 지금 후유증이 커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다이렉트로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크게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 살짝, 그러니까 반등이 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파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반등은 좀 달라요. 그쵸? 여기 중간의 반등의 각도를 보시면 이 떨어진 각도에 비해 너무나 약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는 게 아니라 남은 물량을 털기 위한 반등으로 이용했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개파락이 나오면서 또 떨어지죠. 근데 지금의 반등은 이번에 여기 그 7월달 초반에 급락했던 거만큼 V자로 나왔거든요. 반등이. 그리고 지금 이 개파락한 부분을 침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셈코가 물론 이 5월달만큼 간다는 거는 지금 사실 보장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각도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서 뭔가 작업을 하려는 지금 셈코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도 지금 안정적인 거 그냥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동전주가 극성을 부리고 오늘도 지금 중국 상장기업 동전주 400원짜리들 뭐 700원짜리 이런 게 극성이에요. 지금 사실 수소차 테마만 정상적인 걸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런 급등했다가 급락을 지금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반등하는 거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라도 없으니까 지금 동전주 400원, 500원짜리 그 돼지저금통에 들어가야 될 돈으로 그거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중국 상장기업들 지금 다 재무제표 뜯어보세요. 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증권사들이 홍보해가지고 IR 했는데 진짜 이건 좀 기만행위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때 크게 한번 상패 당하면서 경각심 일으켰는데 그 뒤로 또 소리 소문 없이 상장 몇 개 했더라고요. 중국 상장 기업들이. 이름도 살짝 중국풍 없애가지고. 근데 그런 거 정말 위험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왜 여기 와서 상장하겠어요. 텐센트 홀딩스, 알리바바가 한국에서 상장하나요?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이익 얻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상장 주관사들만 수수료 엄청나게 챙겨간 거예요. 상장하고 나서 한 번의 반등 없이 다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시장이 질이 안 좋을 때 동전주가 급등한다. 그때 다 중국 상장기업에 껴서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정말 위험해요. 차라리 급등주가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하는 거 노리는 게 나아요. 이런 게. 셈코가. 그래서 손절가 16,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디지털 대성도 꾸준히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인데 그 뒤에 10,000원을 못 넘어서고 지금 하락을 했어요. 지금 이거랑 비슷한 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인선 ENT랑 이거랑 비슷해요. 이런 거를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공박스권. 뭐냐면 지금 오늘 일진 다이아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공부가 되니까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동으로 여기 돌리는 기능 있잖아요. 돌리세요. 그 다음에 뭐를 찾냐면 일진 다이아 보세요. 2011년부터 17년까지 6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어요. 이거 6년 동안 박스권에 있다 여기 고공 박스권 돌파했죠.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 상승 여파는 크거든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선 ENT나 디지털 대성을 같은 개념으로 본 거예요. 정말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있다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인선 ENT나 디지털 대성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제 생각에 이건 시장 상황이 안 도와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연속 조정인데 밑으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둘 다 똑같이. 고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시장에 받쳐주면서 고점 위에서 조정을 하고 다 또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디지털 대성이고 인선 ENT고 이 지금 고점 돌파를 한번 흔적을 남기고 왔다는 게 지금 중요하고 이거를
아직 그 관심 리스트에서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 지나면 곧 수능이에요. 금방 다가와요. 그래서 그 전에 수능 관련주가 또 그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제 생각에는 다시 이 그 급등을 다 훼손할 만큼 조정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손절가를 쳐버려야 되고 그거는 정말 허무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상정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손절가 7,5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같은 종목, 이것도 일진 다이아처럼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3만 원대를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6, 7년짜리 박스권 돌파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일진 다이아 보셨죠? 한번 탄력 붙고 거기다 이슈까지 들어오고 수소차 테마로 그 1등주로 나서니까 그런 폭등이 일어나죠. 테스나도 3만 원이 계속 저항이었는데 2019년에 거기 돌파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래서 반도체 주요 기업의 비메모리 확대 의지 수혜에 걸려있다. 이것도 이슈가 붙었죠. 그 일진다이아는 수소가 붙었고 테스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다 넓히려고 하고 있다. 지금 비메모리 테스트 외주를 주는데 테스나 같은 데다가 외주를 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더라도 최종 테스트는 이런 데다가 테스나, 리노공업 이런 데가 최종 테스트 반도체 최종 제품이 이상이 없나 있나를 가리는데 여기다 줍니다. 그래서 테스나도 그 수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한 달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보다 부담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손절가 4만 원, 목표가 6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MI텍입니다. MI텍도 약간 제 생각에는 이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으로 칠 수는 없는데 의료기기 업종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메이톡스나 휴젤 이런 것이 바이오 신약 뭐 줄기세포 이런 쪽이 아니라 미용 관련 쪽인데 영향을 받는 거고 의료기기 MI텍 이쪽도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3개월째 조정인데 이거는 큰 영향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MI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신규 상장을 소개시켜 드린 것보다 시장 상황이 좋았었어요. 지금 11월 달은 10월 달에 그 급락이 미국 시장의 뭐 아래 공포니 이거 지나면서 2019년 초반에 그 시장의 상승을 얘가 같이 향후로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또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장한 애보다는 지금 타이밍이 좀 절묘했어요.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그 뒤에 3개월 동안 지금 그 하락을 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만 마무리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되면 2018년 11월 달 상장했던 가격 위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좋다. 지금 다른 것보다. 그리고 지금 이 비혈관 스텐트 분야 국내 1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 업종들이 많지는 않은데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는 의료기기 업종이 그나마 전체적으로 어떤 의학 분야로 따졌을 때 의료기기 업종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MI텍 같은 이런 쪽, 임플란트, 스텐트 이런 쪽이 바이오 업종보다는 그래도 의학 분야에서 건드리고 싶은 어떤 기술적 모습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바이오 업종을 저 순수 바이오나 이런 건 조금 지금 사실은 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런 쪽보다는 의학 분야를 하고 싶다면 이런 쪽을 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4,0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네. 가스텔 바작부터 MI텍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숨을 쉬고 말씀하신 건 맞죠? 아니요,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빨리 해야 되니까 왜냐면 하체기 전문가님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침이 되게 말라가지고 더 했으면요 목구멍이 쫙 붙어가지고 기침이 나올 뻔했는데 앵커님이 잘 TMI입니다. 눈치를 주신 것 같아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요즘 말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잘 들었고요. 하채기 위원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맥스로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코스닥이 좀 시장이 또 특히 좀 작은 종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같이 좀 흔들리는 좀 흐름이네요.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시장의 그 낙폭에 비해서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데 오늘 조금 좀 밀리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AI죠. 인공지능하고 가장 좀 밀접한 회사가 되겠다라는 건데 좀 상장한 후에 좀 제대로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좀 하향세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계속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기에서 이제 AI 쪽이 계속해서 좋아진다 하면은 그쪽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 같은 자동차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가서 완성차 나오는 데 좀 가서 좀 보시면은 차가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이 사람의 그 손을 타지 않고 기계로 의해서 자동화로 해서 좀 많이 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제 후배도 이 각 현대라든가 기아 자동차의 그 안성차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자동화 시스템 그 프로그램의 회사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말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이런 산업 자체가 이런 자동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 생산직에 계신 분들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도색 같은 경우도 사람이 다 일일이 다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 기계로 그냥 넣었다가 빼가지고 미세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사람이 좀 잠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이 실린더 블록을 좀 가공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 유일하게 유무선 겐트리 로봇 시스템을 모두 생산하고 또 공급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로봇 산업이 정부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AI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AI 쪽으로의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3D 프린터에서 좀 활용되는 이송 시스템을 좀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 해서 3D 프린터하고도 연관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제품이 나온 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1인 1 제조 시대가 좀 옵니다. 우리가 이 3D 프린터를 지금은 사는 데 있어서 좀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니까 좀 부담이 되지만은, 또 이제 점점 시대가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런 기계 장비들이 가격이 좀 다운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 한 대가 엄청 비싸가지고 컴퓨터 가정에 있는 집이 몇 명 없었잖아요. 몇 집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너너나도 다 개인의 다 뭐 컴퓨터가 한 대씩 있고, 이제는 뭐 집에 뭐 컴퓨터가 2대, 3대 있고 하듯이 그런 시대가 좀 올 거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워닉 IPS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워닉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증착 장비 및 장치인 그 LCD 아몰레드 장비, 솔라 셀 장비 등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1차 밴드입니다. 가장 그 어떻게 보면 협력사로서의 가장 친밀도가 좀 좋은 회사인데, 그래서 워닉 IPS, 워닉 멀티레저, 워닉 그룹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장비 쪽,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의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을 매년 1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거기에 조금 시장에서의 좀 알려진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로 대해서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이 워닉 IPS가 좀 보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3D 랜드 추가 설비 확장 및 64단 3D 랜드 전환할 경우에는 얘다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3D 랜드를 생산하면은 그 생산 설비 자체를 이 워닉 IPS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사업 자체에 또 투자한다고 이야기했었고, 또 삼성전자도, 근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의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액침가스죠, 불화수소가 와야 하는데, 국내에 있는 불화수소 갖고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는데, 정말 미세하게 그 고순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실력이 그쪽에서 좀 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또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450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유니온 멀티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크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4월 달에, 5월 달에, 특히 5월 달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의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보복 카드로서의 히토르를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히토르 관련주로서의 조금 부각이 됐는데, 이제는 히토르가 아니라 일본에서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작 기계로 수출 규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유니온 멀티레드가
공작기계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작기계에 장착되는 소모품으로서 각종 재질의 그 바이트 팁과 그 다음에 이를 지지하는 각종 홀더와 커터류 및 홀 가공용 공구를 좀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작기계에 장착되는 소모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산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더없이 뭐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공작기계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조금 알려진 그 국가 기술이 바로 독일하고 그다음 일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본의 그 공작기계 그 기술 우리나라가 얼마 좀 따라갈지 또 그것도 좀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국산화를 뭐 추진한다고 하면은 유니온 머티리얼과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파라이트 마그네트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용 및 그다음에 가정용 모터의 그 자석입니다. 이 자석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76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에어 부산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오늘 좀 단기 고점이 살짝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이걸 빠르게 잡지 마시고 조금 한 21선까지 왔거나 아니면 61선까지 왔을 때 그때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에어 부산 같은 경우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계열의 저가 항공사입니다. LCC죠. 요즘 좀 LCC 업체들이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중국 편을 좀 증가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고,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이 국내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또 관광객들이 또 일본으로 갔을 때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이 뭐 매출이 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런 부분에서 좀 LCC 좀 항공사 좀 좋지가 않은데, 반면에 이제 아시아나 쪽 같은 경우는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4월 달에 아시아나 그룹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 때 또 그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좀 문제가 되면서 박상구 회장이 자구책으로서의 매각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달에 이 아시아나 항공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이번 달이죠. 25일에 산업은행과 그 채권단에서의 아시아나 항공 매각 입찰 공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4월 달에 주가가 좀 급등했을 때 이제 각 대기업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SK, 뭐 롯데, 뭐 하나, 뭐 CJ, 애경 이렇게 노출이 됐었는데 그 전부 다 한 발 다 빼면서 좀 더 지켜봤죠. 그때 바로 이야기했더라면 이 아시아나 항공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좀 몸값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물건 매물이 나왔을 때 좀 싸게 좀 사서 좀 비싸게 좀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런 대기업들이 인수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싸게 좀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끌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기사가 나면서 SK가 가장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라든가 롯데, 뭐 CJ도 나오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사, 우주 위성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롯데라든가 뭐 CJ 같은 경우는 택배가 있기 때문에 물류 수송에서도 상당히 좀 덕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겠고, 그다음에 호남의 그 중견 기업들이죠. 하림하고 호방건설도 좀 검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이제 매각 공고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간다 하면은 한 번 정도 이슈를 좀 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잉크탱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방송 올 때까지만 해도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장 후반에 좀 와가지고 3% 오늘 전일 대비해서 좀 상승 중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수출 규제의 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건데, 국내 최초로 전자파 차폐죠. EMI 필름을 개발해가지고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쇄전자 핵심 소재인 실버 페이스트의 잉크의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필수 요소인 그 인쇄 메모리를 좀 공급하고 있다. 뭐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뭐 그냥 귀에 익숙하시니까 저기 뭐 그런 값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사물 인터넷이 우리 식생활에 완전히 다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 5G가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됐지만은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세계 시장 자체가 또 한 번의 사물 인터넷이 또 실적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20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스로텍부터 잉크테크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확인할 텐데 가스텔바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좀 그 상한가 가까이 간 이후에 유지는 못했어요. 예. 지금 유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시장 상황이 다 보시면은 테마는 테마도 다 죽었거든요. 지금 보면 올라가다가 다 급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종목은 다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상한가를 가까이 간 이후에 조정이 그 이상 해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은 5일의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틀 정도 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도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스텔바닥이 이 반전을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시장이 아예 여기서 더 무너져 버리면 이제 그 가망이 없어지는 거고 거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반등을 해서 모양을 다시 한번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가스텔바자 오늘 뭐 추천주로도 주셨고 한 번 더 AS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늘 디지털 대성입니다. 네. 이제 그 여름철을 잘 버텨야 돼요. 수험생들은. 왜냐면 그때 진짜 고비잖아요. 여름에 더워지고 이제 막 그 여름 휴가 간다는 같이 자기 동기였는데 자기 막 재수 삼수를 한다면은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너무 힘들거든요. 심리랑 이런 걸 다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대성이라던가 메가스터 이런 그 업체들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초등교육 전문 업체도 상장을 하긴 했는데 아무리 초등학생들까지 요즘에 학원을 뭐 몇 개를 뺑뺑이 돌리고 이런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들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대성 뭐 그 온라인이라던가 오프라인 학원을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돌파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한 건 아쉬우나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이에요. 2003년과 2007년의 고점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뚫어놓고 지금 만약에 여기 위에 2003년과 2007년의 고점을 밟아서 저점으로만 만든다면은 여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고 이 디지털 대성을 이용해서 학부모님들은 디지털 대성 주식을 매수를 하심으로써 더욱 뭐 아들이 이용하는 업체에 더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도 두둑히 받을 수 있으며 거기다가 시세 차이까지 제가 말한 대로 기술적 모습이 나온다면 그냥 뭐 학부모님들과 그 학생들이 다 같이 기뻐지는 모양도 지금 연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관심을 더 가지라고 그냥 재밌게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런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더 접근을 더 세밀하게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대성을 이번에 단기 추천주로 추천을 하고요. 11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로 시세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디지털 대성 지금 시점에서 한번 11선 타고 올라가는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 위원님은 잉크테크였는데 예. 흐름이 괜찮아요, 요즘에? 오늘 갑자기 그래, 지금 갑자기 확 올라가네. 예, 지금 갑자기 4.21%까지 이게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거 아닐까요? 일단은 그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소재 쪽, 맞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저도 아까 올 때는 그렇게 오늘도 좀 흔들리네 했는데 지금 장 후반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또 5일선에 또 올려놓고 또 밑에 보면 저가 매수 들어왔어요. 좀 꼬리가 좀 들어오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과의 관계가 장기화 된다고 하면은 잉크테크가 또 한 번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신다 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잉크테크에 이어서 가지고 있고 잉크테크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가격 종가에 한번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잉크테크?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다 죽고 있는데 그쵸. 살고 있는 것은 일본과 딱 일본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지금 잠깐 진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겠지만은
일본과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가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내일 이제 정부에서 약 6조 정도 임시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있어요. 이제 그 추경 예산이 나온다 하면은 또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당장 뭐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시면 되겠고, 뭐 종가 부분에서 뭐 공략하셔도 좀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잉크테크 뭐 신규도 지금 자리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도 조금 좋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 목요일에 우리 앵커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조용하다. 지금 그쵸. 트위터가 너무 좋다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뭐 중국한테 뭐 약 3,200달러 정도의 또 추가 관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가깝지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또 변덕도 부렸어요. 그렇게 되면 또 뭐 히토로 관련된 또 이야기가 또 시장에서 뭐 중국에서도 그래 하면서 또 이제 강으로 간다 하면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 하면은 불확실성이 계속 재부각이 된다 하면은 히토로 관련해서의 또 좀 수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기계에 그 장착되는 소모품에 그 각종 재질의 그 바이트 팁, 그다음에 이를 지지하는 각종 홀더와 커터, 그다음에 홀 가공용 공구를 좀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공작 기계 쪽으로 우리가 좀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조업 쪽에 좀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제품이 훨씬 더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사하신 분들도 말씀 들어보면은 뭐 독일 아니면 뭐 일본이 좋긴 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런 기회를 조금 발판을 삼아서 이제 국산화를 좀 추진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제품을 좀 우수하게 좀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장기적으로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공작기계, 또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또 재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또 히토를 이렇게 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주가도 5월달 이후에 잘 눌림을 좀 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평선들도 21선, 61선 이렇게 수급선과 파동선을 잘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목표가는 4,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76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특징주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 소장님 어떤 종목이 특징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뭐 일본 수출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이외에는 이제 수소차밖에 없는데 지금 일진다이아가 대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일진다이아가 오늘 그 상한가 가까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열심히 만들다가 역시 이제 그 기술력이 뭐 이게 갑자기 뜬 게 아니거든요. 일진다이아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시세가 좋았어요. 꾸준히 오르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풍국주정이 그 또 오르는데 과연 이게 풍국주정 자체의 성격이 변해버린 건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성격이 그런 건지 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풍국주정이 수소차가 지금 직접 이제 많이 길거리에 다닐 때까지 제가 살아봐야 풍국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좀 움직임이 완전 변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사실 풍국주정이 옛날에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었어요. 아예 자체적으로. 그리고 게시판에도 원래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이거든요. 되게 조용했었어요, 게시판이. 근데 지금 게시판이 뭐 맨날 날리고, 그만큼 단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은 일단 긍정적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좀 이슈가 들어와서 빨리 움직여야 될 때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세 번째거든요. 밑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올라가는데 수소차가 파워가 세 번째에서 얼마나 크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진다이아가 대장이라 일진다이아 잘 봐야 될 것 같고, 일진다이아가 무너지면 일진다이아가 상승폭이 오늘 제일 크기 때문에 1등주예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쳤을 때 풍국주정도 이제 따라갈 건데, 세 번째의 상승폭이 일단은 19년도에 기록했던 고점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넘어서면 일진다이아 46,000원 돌파하고 풍국주정이 29,000원 돌파해서 더 간다면 시세가 이어지고 마지막 불꽃을 크게 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특징주 풍국주정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뭐 물론 이제 가야 할 종목, 뭐 상승한 종목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 들어가야 할 종목. 왜? 주식은 내가 투자만 안 해도 내 본전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투자했을 경우는 내 본전이 아니라 내 자산이 모두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리고 양현석 전 대표가 이 성 쪽 매매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경찰에 좀 입건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타격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뭐 대표가 뭐 입건이 되더라도 어차피 소속사에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소속 가수들이 잘 활동한다고 하면은 실적은 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게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인적 자산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더 이상 이제 머무를 수가 없다고 하고 이제 나가버리면, 그때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회사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좀 안 왔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은 이 양현석 대표가 입건되는 것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 소속 연예인들이 동향이죠. 다른 데로 뭐 유병재 뭐 방송인 같은 경우도 갔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또 악동 뮤지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네티즌들이 나가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요 악동 뮤지션 같은 주요 이 매출 이 가수들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타격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동향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멀리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거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시호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66포인트대에서 정확히 머물러 있는데 6포인트 이상이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2071부터 2062까지 빠졌고요. 2066까지 딱 중간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과 개인이 사는 시장이고요. 기관 전주체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봅니다.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입니다. 현대차가 오히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LG화학도 여전히 빨간불 보여줍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하락하는 가운데 SK텔레콤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LG생건이 130만 원대 회복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665, 낙폭 좀 줄였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장중에 가져가다가 지금 장 후반에 꺾인 모습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61억 원 개인 사고요. 기관 전주체가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여전히 빠지지만 헬릭스미스는 올라가고 있고요. 신라젠이 또 하락을 합니다. 1억 원 이상 매도한 그 종목 중에 신라젠이 또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 공세가 오늘 좀 강한 것 같고요. 메디톡스도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빠지는 가운데 오늘은 뭐 통신 장비 관련, 그리고 일본 관련, 그리고 반도체, 이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뭐 가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MW가 또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요란하게 움직인 건 아니었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이 틀 안에서는 굉장히 요란했다라고 오늘 시장은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그랬는데, 그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소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오늘 뒤에 코너가 없나요? 예? 뒤에 코너가 없나요? 어떤 코너요? 뒷부분에요. 상담하셔야죠. 아, 상담이 뒤로 갔나요? 예. 아, 네. 상담이 저희 프로듀서인 줄 알았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아니, 준비하신 분이 안 들어오길래, 그래서 예. 이거 길게 해야 되나. 네, 못 편안하게 듣고 하시던 대로 들어왔어요. 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편하게 해도 되겠네요. 네.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그 코스피가 오늘 위안을 또 TMI인가?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이거 위안을 삼아야 되나? 그냥 무슨 위안이냐면 니케이가 빠졌다고 위안을 삼아야 되나? 근데 니케이가 빠졌다고 위안을 삼기에 참
초라하죠. 그러니까 오늘 남들이 다 빠졌으니까 빠졌어. 그렇게 위안을 삼으려면 다른 날은 올랐어야 그런 위안도 삼을 수가 있는데 오늘 그냥 남들이 빠져서 빠졌다. 근데 남들은 오를 때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뭐 니케이가 빠져도 그 일본이 빠져서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일본이 워낙 요즘에 밉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그건 지금 오래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국민 정서랑 그 연결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까지 지금 계속 건드려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다른 것들이 뭐 미쓰비시 징용 사태라든가 이런 것까지 얽혀가지고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업체들도 그냥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대표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괜히 그 유니클로 대표 한마디 했다가 지금 또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얼마 못 갈 거다고 불매운동 난리 났잖아요. 또 사과하고. 그리고 그런 거 뭐 말해야겠죠. 오늘 뭐 지금 뭐 쿠팡도 그렇고 뭐 다이소도 그렇고 다 뭐 자기는 한국 회사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가 정말 그 사회적으로 외국과 불매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계속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게도 영향을 다 안 좋게 미치고 지금 안 좋은 영향이 많아요. 지금 뭐 여행주를 비롯해서 원래 반도체 소재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반도체 소재, 그쵸? 웨이퍼 관련해서 그쪽 그 어떤 가공하는 소재가, 가공에 들어가는 소재가 일본 업체가 독과점하는 게 많아가지고 얘네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일본으로 출국했잖아요. 근데 별다른 성과가 없이 돌아온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사실 좀 웃긴 얘기가 있는데, 아까 불화수소 얘기 나왔는데, 아까 그 물론 중기부 장관으로서 얘기를 했겠지만 박영성 장관이 SK 최태원 회장한테 왜 중소기업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불화수소 생산한다고 하는데 왜 불화수소 중소기업 걸 안 써주냐고 했더니 최태원 회장이 그거는 품질 문제고, 그렇게 따지면 중국도 반도체고 뭐 다 만드는데 중국 걸 다 갖다 쓸 수는, 그렇게 말하면 써야 되는데 중국 거가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갖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지금 흐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텍스트로 봐서. 근데 그 뒤에 뭐 연결된 거에서 뭐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지금 그 분야의 사장들이 일본에 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 간 건 어떻게 됐냐 또 박영선 장관이 질문을 했더니 최태원 회장이 알아서 잘 하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일본 쪽으로 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시작된 게 지금 여파가 의류업종, 여행업종, 항공업종 이쪽으로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주가가 지금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원래 물론 여름 수혜주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옛날처럼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저가 항공주나 여행주가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그 기본적인 어떤 여행업종의 어떤 쇠퇴, 경쟁력 그 뭐 약화, 경쟁 심화, 이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 쪽 영향이 더 강하게 빠뜨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이 다 붕괴됐어요. LCC 업체라던가 여행주는. 그래서 그게 시가총액이 아주 큰 업체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게 어떤 분위기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화장품주가 빠진 거. 화장품주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분위기의 문제예요. 화장품주가 계속 좋으면 되게 이 주가의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것보다 그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치고 나와주고 순환매가 돌아줘야 분위기가 좋은 거고,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가줘야 또 분위기가 좋은 건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태워줄 종목들이 다 몰락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아예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바이오가 너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요 증시 중에 미국 증시가 천장을 지금 거의 이제 좀 한 방만 날리면 거의 확정을 지을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2년간의 박스권을. 지금 머리는 드러났고 이거를 다음 주에 한 방만 위로 날리면 확정이 지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얘네는 새로운 시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를 못할 것 같다는 게 너무나 지금 불안한 거죠. 또 얘네만 가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문제 때문에 또 혼자 동떨어질까 봐. 그래서 지금 잘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테마가 불확실해. 테마가 하루 이상을 못 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하루조차도 아니에요. 지금 반나절 만에 바뀌거든요. 아침에 잘 보시면 옛날처럼 강하게 가는 거 따라서 매매하는 거,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냐면 강하게 막 따라오게, 메릴 린치도 이번에 걸렸잖아요. 한 주, 두 주 막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잖아요.
느닷없이 급락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20% 이상 상승하던 게 마이너스로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오면 바로 그렇게 돼버려 있거든요. 또 새로운 게 올라오고 그거 따라가는 게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수소차 테마는 뭐 그렇게 휩싸이는 것 같진 않아서 수소차 테마는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수소차 테마도 아까 전에 3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2번째 상승까지의 그런 강한 상승세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재기 전문가님 지금 말하고 싶어서 급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찰이 떨어져가지고 솔직하게 하세요. 내 할 말 그만하고 나한테도 빨리 넘기라고. 맞아요. 아까는 뭐 시간을 준다 했는데 시간을 안 주신 것 같아요. 편하게 하세요. 예,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어요. 기준금리를 좀 인하를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하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반응이 좀 보였었어요. 근데 그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바로 또 조정이 하락세로 갔는데 일단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가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소형주 또 뭐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체감적으로는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임시국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서 6조 7천억 정도의 그 추경 예산이 이제 처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잘 여러분께 분석하신다고 하면 내일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았는데 뭐 제대로 이게 추경 예산이 잘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올리면서 좀 시장이 내일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겠고요. 또 이제 원달러 좀 지수를 조금 보면은 지금 원달러 지수가 좀 다시 이렇게 나왔다가 하락했다가 좀 리바운드가 나왔죠. 근데 이제 리바운드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봉에서 보면은 이 MACD가 좀 꺾였거든요. 주봉 추세가 좀 이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급등한 뒤에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리바운드 나오는데 보면 바운드가 나올 때 이 1196원 이 돌파하지 못하고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원달러 지수도 조금 안정세로 하향세로 좀 접어들 수 있겠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또 일정들을 좀 계획표들을 좀 세우셔야 할 거예요. 한 주간에. 근데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22일에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내일 뭐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66.55포인트에 0.31% 하락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0.17% 소폭 내리며 결국에 마감을 하네요. 665.15포인트. 그래도 665까지는 다시 올려놨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종일 좀 내림세였는데 내림폭을 좀 줄였네요. 2원 50전 내린 1178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7721번님의 AD칩스 올라와 있습니다. 2220원에 비중 20%. 신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분 계속 주시는 분 아닌가요? 저번에도 한 것 같아요. 이분인 것 같아요. AD칩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인 원래 것 뭐 같아요. 많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 설명했던 것 같은 이 차트에 다 그어져 있어서 예.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저점 여기 박스권 오래된 거 깨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거 하지 말고 해외 주식 투자할 거 아니면 그 문자에 낚여서 할 거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하지 말고 그 아까 그냥 차트 지금 돌려보는 시간으로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차트를 돌려서 지금 뭐를 찾냐면 그러니까 일진 다이아처럼 이 고공 박스권 뭐냐면 고공 박스권 왜 고공이냐면 올라간 다음에 급등을 한다. 몇 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그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애들 차트를 찾아내라고. 차라리 그게 낫다고. 지금 돈 넣지 말고.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AD칩스는 고공 박스권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저공 박스권. 뭐냐면 여기 2007년도에 급락을 한 다음에 밑에 지금 계속 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밑이 붕괴돼 버리면
정말 그 속절없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똑같아요. 고공박스권을 돌파하면 순식간에 급등이 나와요. 이 왜 그러냐면은 머리 위에 있는 벽돌을 치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프를 하고 싶은데 벽돌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벽돌 치우면은 점프력만큼 점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나와요. 매물대를 벗어나면 손쉽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밑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이 지지라인이라고 있던 사람들이 특히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이쿠 큰일 나겠네 하고 다 추격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뭐 박스권을 돌파할 때, 박스권 하방을 돌파할 때는 급격히 하락이 나오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게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AD칩스가 이렇게 장기적인 박스권, 지금 이거는 언제까지 가야 되나요? 지금 2009년까지 가야 돼요. 2009년부터 여기가 지금 계속 박스권 하단부예요. 여기만 오면은 지지가 됐던 그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믿고 있어요, 지금. 1,700원, 1,600원 때는 안 깨지겠지, 설마. 근데 설마 하던 게 만약 깨지잖아요? 그럼 다 던져요. 누가? 10년간에 걸쳐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본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제 너무 빨리 하락을 해서 속절없이 하락을 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 이거를 여기 깨면 아무리 뭐 비메모리 반도체가 여기 뭐 수혜가 돼서 얘네가 뭐 연관이 있건 말건 그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면 다 깨지. 지금 이게 실적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이 역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2배가. 근데 2019년 예상치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2019년 예상치는 기본적인 건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 하고 분기 정리가 되고 나오잖아요. 그 전에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건 기술적으로 하방이 무너지면 2019년 예상치가 안 나와도 그냥 뻔한 거예요. 실적이 악화됐구나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AD칩스 여기가 붕괴되면 다 던지세요. 그냥. 여기가 완전히 붕괴되면 그냥 다 던져버려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차트 돌려서 그거 찾으세요. 아까 일진다이아처럼 고공 박스권에 있는 거, 고공 박스권에 있는 거를 찾은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할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뭘 하고 있냐면 재무제표 좋은지 확인하고 이슈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서가 좋게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할 때 쏠 수 있게 그 계좌를 비워놓고 총알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차라리. 네, 알겠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예, 다스코 종목이고요. 3145번님 7,68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화내셔도 됩니다. 저마저 화내도 될까요? 다스코는 이제 동아 에스텍이 이제 옛날에 사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드레일 쪽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특허도 많이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주봉인데요. 5월에 뭐가 있었나요? 남북 간에 회담이 있으면서 또 북미 간의 회담도 계속해서 긍정적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도로를 우리가 깔고 나면은 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좀 받았는데 그 뒤로 이제 뭐 특별한 뭐 가드레일 쪽에서의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 뭐 실적 이런 거 부분에서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지금 뭐 매출액 대비해서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 그다음에 뭐 저평가 되어 있느냐, 또 주가가 바닥이 있느냐, 그걸 좀 확인해야 하는데, 다스코의 이제 주봉에서의 이게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좀 상승하고의 좀 조정이 좀 길었어요. 또 상승하고 좀 조정이 길고, 이번에도 좀 상승을 좀 크게 나왔다가 조정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2011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조금씩 해서 좀 올라왔었죠. 그래서 한 1,800원대가 14,600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미 한번 대세 상승에 좀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추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추세를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주가가 조금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하고 좀 들어가셨는데,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올 초에 좀 다시 가겠지 했는데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도 좋지 않지만은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 제품 자체가 시장에서의 뭐 테마로서 형성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의 좀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때 반등의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수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스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만 좀 짧게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5205번님의 나스미디어 38,4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웃으세요? 네? 예. 아유, 네. 그 명찰까지 떨어지면서 열정을 보여주신 예. 하재기 전문가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제 이름을 자꾸 틀리게 말씀하세요. 네, 자꾸 제 차이가 생각나서요. 하책인 줄 알았어요. 자, 나스미디어. 지금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나스미디어랑 에코마케팅 이런 그 새로운 마케팅 현상이 벌어지면서 등장한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에코마케팅 얘기하면서 자꾸 뭐 클럭 마사지기 그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뭐 제 클럭 마사지기 홍보하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스팸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 그냥 대놓고 하는 광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클럭 마사지기를 샀던 그 경험을 말해보면은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나한테 타겟을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 하더라고요. 그냥 막 내가 관심 없는 걸 막 뿌리는 건 정말 싫은데. 근데 나스미디어나 에코마케팅 다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 혹은 요즘에 모바일 동영상 광고 이런 데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옛날 같은 신문 지명 광고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아직도 하고 있지만 모바일 동영상 광고라든가 SNS를 통한 광고들 이런 것들에 젊은 층이 열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잘 공략을 하게 되면 예전보다 거부감 없이 구매 버튼까지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능력들을 갖춘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미디어나 에코마케팅 같은 회사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